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키니 최보연 원장입니다. 매년 유행 다이어트가 달라지고 있죠. 올해는요, 이슈가 되었던 다이어트 방법으로 GI 지수 다이어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GI 지수 다이어트 핵심은요, GI 지수가 좀 낮은 식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 위주로 먹게 되면 살이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GI 지수 다이어트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GI 지수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GI 지수, 당 지수라는 건요,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맛을 나타내는 단순당의 경우에는요, 더 이상 분해될 것이 없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반면 섬유소나 복합당질의 경우에는 흡수가 되려면 단순당으로 분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혈당 오르는 속도가 더 오래 걸립니다. 자, 단순당처럼 혈당 오르는 속도가 빠른 식품을 당지수가 높다고 하고요. 또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느린 식품을 당지수가 낮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당지수 다이어트, GI 지수 다이어트에서는요, 뭐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다이어트에 안 좋다라는 건데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지수가 높으면 혈당을 빨리 올리고, 그러면 이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죠. 인슐린이 또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또 갑자기 확 낮아지고, 그러면 혈당이 낮아지니까 금방 배가 고파지죠. 그래서 또 먹게 되고, 즉 포만감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인슐린 과다 분비는 우리 몸에서 이 지방 축적 모드로 우리 몸을 변하게 하거든요. 이러한 이론으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GI 지수 다이어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지수, GI 지수 다이어트에는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잡았다 요놈. 당지수가 낮은 것만 믿고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다량 섭취하셨다가는 오히려 살이 찔 수가 있는데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당지수는 혈당을 빨리 높이는 정도를 나타낼 뿐이지 칼로리는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볼게요. 당지수를 비교해 보면 감자가 당지수는 85, 고구마는 50으로 고구마의 당지수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많이들 드시죠. 자, 하지만 칼로리는 어떨까요? 자, 100g당 칼로리를 비교해 보면 감자는 85kcal, 고구마는 130kcal로 고구마의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즉 당지수가 낮다고 칼로리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구마가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훌륭한 탄수화물 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고구마를요, 한 끼에 대짜로 큰 사이즈로 2개씩 섭취해 보십시오. 살 절대 안 빠지십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도 이 당지수 다이어트의 함정에 대해서 몰랐을 때 20대 초반에는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 고구마 싸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정말 안 빠져서요, 화가 나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이 밥 대신에 고구마를 먹기는 했는데요, 사실 고구마를 하나 정도 먹었어야 했는데 고구마 하나로 배 차시나요? 호로록 들어가니까 큰 사이즈로 2개씩 먹고 했습니다. 고구마도요, 여러분 사이즈 잘 보셔야 하는데요, 대중소 사이즈가 있고요, 대 사이즈는 고구마 하나에 무려 300칼로리나 합니다. 밥 한 공기 칼로리죠. 2개 먹으면 600칼로리. 살이 당연히 안 빠졌던 거죠. 아이고,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을 고르실 때에는요, 당지수만 고려하실 것이 아니고 이 식품의 칼로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한 개념인 당 부하 지수,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하는 GL 지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GL 지수란 GI 지수에 그 음식에 함유된 당질의 양을 곱한 수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을 보면요, 당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 생크림 마음 놓고 먹다가는 체중이 금방 늘겠죠? 네, 반면 수박이나 당근은요, 당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당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당지수와 칼로리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당 부하 지수, GL 지수 개념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당지수의 경우에는요, 70이 넘으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는 20이 넘으면 높다고 보는데요. 자, 고구마를 보시면 당지수는 낮지만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 부하 지수는 높은 범위에 속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지수가 낮다고 해서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수박이나 당근은 당지수가 85, 90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칼로리 자체는 굉장히 낮은 식품입니다. 따라서 혈당이 빨리 올라봐야 그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반영한 당 부하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 당지수 다이어트의 함정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당지수가 낮은 식품만 찾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식품의 칼로리가 몇인지 칼로리까지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즉, 당지수에다가 칼로리까지 같이 반영이 된 당 부하 지수를 참고하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